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주식 스마일 학교라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이 어렵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상승장과 하락장의 변동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상방으로만 내가 대응해야 되는 주식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승장은 상승대로, 하락장은 하락대로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가 훨씬 낫지 않느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이지 한없이 올라가는 장은 없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이제 그런 순환매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죠. 저는 시장에서 매매하는 방식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봉에서 고점을 돌파할 때, 일봉 고점이 넘어갈 때 시가부터 내가 시가 갭상승 빵 뜨고 나서 시가부터 추격해가지고 당일날 단타 치고 빠지는 거. 자, 이런 장을 주로 어떤 때 얘기하냐면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단타 선수들께서는 보통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저항 맞고 이렇게 눌리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갭이 빵 뜨거나 시가에 돌파해 버려요. 이렇게 쭉.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 박스권을 밑에 눌림목에서 지키고 올라갔다 박스 올라갔다 박스 하다가 이 고점을 빵 뚫는 순간 되게 강하게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단타 관심주는 이런 걸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건 얘는 상승장에 가격대가 돌파되면서 더 세게 가는 종목을 거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장 안에서 거래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하락장일 때, 시장이 많이 빠지는 장일 때 주로 이런 돌파 단타 관심주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상승장에서는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 눌림목 자리에서 눌림목 매수하고 청산하고 눌림목 매수하고 시세주문 챙기고 이런 매매가 훨씬 더 좋은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봉의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나는 그걸 잡는다. 이게 제일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매매를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을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봉의 직전 고점이 돌파할 때 보시면 일봉이 직전에 윗꼬리의 고점을 돌파하는 갭상승할 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날 이만큼 윗꼬리 길게 생긴 이런 봉으로 일봉이 끝나요. 그런데 갭상승으로 다음날 이 봉을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싸 여기서 세게 간다. 나는 시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일봉의 직전 매물대를 돌파할 때, 자 보시면 일봉이 이렇게 매물대에서 일정 구간 안에서 계속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갔다 눌립니다. 그러다가 일정 박스대를 돌파할 때 이때가 세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주는 이게 낫다. 그런데 이 단타주를 잡아서 추세로 길게 끌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는 그냥 당일날 오전에 시작해서 9시 땡부터 한 10시나 10시 반 안에 시세가 보통 나거든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을 하셔라. 그래서 이 패턴은 언제 공부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락장에서 수급이 강한 종목만 거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가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는 이런 상승장일 때는 내가 이 눌림목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고 눌림목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안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이 꺾인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 눌림목인 줄 알았더니 무너지고 눌림목인 줄 알았더니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장일 때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시세가 제일 센 놈, 가장 센 놈만 우리가 돌파할 때만 센 놈만 잡는 거고, 약한 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함부로 건드시면 안 돼요. 하락장은 완벽히 시장의 바닥을 형성한 뒤에 잠들 땐 상관없는데,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가가 세게 출발해서 강하게 가는 놈, 이런 것들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보통 예상 체결가 보면 강한 상승봉을 예측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 주로 거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거래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락 변동성장은 저는 시초가 매매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날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보시면 시초가 단타 관심주만 거래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까처럼 왜? 센 놈. 자, 보세요. 제 차트에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게 일봉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일봉 차트이고요. 위에 있는 것이 5분 차트입니다.
자, 5분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앞전 얘가 여기 8월 24일 날 고점으로부터 1,750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집니다. 약 3분의 1 토막 정도 하락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할 때 저점 잡겠다고 계속 내가 매수 모으다 보면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서 물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서면 그 양봉 이후에 내가 그 양봉을 돌파하는 놈만 사자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얘가 장대 양봉으로 전날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날 바로 갭상승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날 이렇게 5분봉이 이렇게 올라가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갭상승하면서 저는 시가에 바로 사버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는 앞전 시초가 얘가 무너지면 손절 친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요. 손절가의 기준만 있다면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입니다. 단톡방에 단타 관심주를 제가 가끔 올려드려요. 매일 하지는 않고요. 이 종목 안에 제가 9.54%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9시 15분 만에 장 출발하고 15분 만에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이 여러분 우리가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거래하는 거 이게 제일 좋다. 제가 9시 17분에 여러분께 톡방에다 이렇게 올려놨죠. 단타 관심주라고 장 출발 전에 8시 50분 정도, 55분 정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9시 15분에 저희 회원님께서 큐리언트 9.54%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올렸고 제가 요 매매, 여러분 차트 요 똑같은 거 여기다 올려드렸죠. 요렇게 우리가 매매했다. 앞전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9% 이상 수익을 축하합니다라고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같은 패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라이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라이콤이라고 하는 종목도 앞전 자리 똑같습니다. 시세를 한번 줬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반토막 정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칩니다. 주로 저는 장대 양봉 상한가를 좋아하는데 그 이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시세를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날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나서 다음날 갭상승할 때 보시면 앞전 고점 여기 1번, 여기 앞전 고점 2번, 여기 앞전 고점 3번. 자, 오늘 어땠죠? 시초가에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은 적게 가면 15에서 20% 정도 상승하고요. 많이 가면 상한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이 좀 뜨더라도 시가 지키고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가부터 매수해서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제가 여기가 9시 15분에 이 차트를 캡처했거든요. 보시면 9시 15분이라고 써있죠. 15.23%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가치를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가치를 투자할 거면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여기서 매집해서 끌고 가거나 떨어졌다가 바닥 올라올 때 여기 잡아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매매 방식은 뭐다? 우리가 하락장일 때 시초가에 수급 센 놈 잡아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내에 치고 빠진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제가 알고 있는 단타 기법 중에 가장 좋은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위더스 이야기입니다. 얘는 11월 10일 날 제가 거래했던 종목인데요. 패턴 똑같습니다. 얘는 전날 가격보다 이렇게 쭉 일봉이 올랐다가 죽여놨고 그리고 상한가 들어온 게 첫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날 첫 상한가 때 왜 잡았냐면 전날 가격보다 동시효과 예상치가 떴는데 보시면 여기 일봉의 윗꼬리가 보이시죠? 아까 이 꼬리를 돌파하는 봉이 오면 아까 여러분 제가 저기 이 패턴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보실까요? 일봉의 직전 윗꼬리를 고점을 돌파하는 갭상승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돌파한다면 나는 뭐 한다? 돌파한다면 산다. 이해하셨죠? 여기 고점을 돌파했다가 나는 시가부터 샀더니 시작하자 상한가 한번 가고 풀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가 내려와서 또 한번 살 기회 주네요. 2번이요. 그래서 5.4% 수익.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사서 몇 날 며칠 들고 가고 언제 갈지 모르고 이러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 매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시초가에 이렇게 단타 관심주를 할 때는 자금을 많이는 배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천에서 5천 그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전업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5천에서 1억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치고 빠지고 여차하면 손절 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초가에 상한가 빵 떠서 가는 그런 종목일 때는 내가 비중을 한 2천에서 5천 범위 안에 뭐 1천에서 5천 범위 안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자금을 1억 이상 태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단타주에다 태우는 건 아주 초특급 고수의 영역이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요 다음 섹터에서 여러분 종목을 제가 물량 채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일봉의 다중바닥 그리고 눌림목에 매수하는 스윙 패턴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제일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이 종목은요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할만해요.
그런데 하락장일 때는 별로 매수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중바닥을 형성할 때는 상승장일 때 갔다가 눌리는 것이지 하락장일 때는 눌리면 꺾여요. 무너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패턴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얘기 드렸던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제가 팍스TV에 출연을 한 지가 이제 벌써 만으로 3년이래요. 3년 전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던 게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게 우리 중장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눌릴 때 7만 원 밑에서 담아라라고 이야기 드린 게 쭉 치고 올라가서 9만 5천 원에 다 팔았고요. 이번에 다시 떨어질 때 7만 2천 원부터 사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8만 원, 8만 2천 원에 현재 한 70%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요 위쪽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지켜보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쌍바닥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앞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구간을 보시게 되면 시세가 나올 때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바닥을 찍죠. 그리고 시세 한번 주고 자 눌립니다. 그럼 앞전 고점보다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높습니다. 자 갔다가 눌립니다. 2번 저점보다 3번 저점이 높습니다. 자 올라갔다가 고점을 높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의 고점보다 내려올 때 저점에 4번 저점이 높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고 하는 건 이게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처음에 여기 6만 원에 샀는데요. 다시 내려올 때 7만 원에 사라니까 비싸서 못 사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아파트 분양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3억 5천에 분양받았던 게 지금 10억 합니다. 그러면 10억에 사는 사람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억이 아니라 얘가 20억 갈 아파트면 지금 10억에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3억 5천에 분양받은 가격이 10억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억에서 12억 사이가 꼭지예요. 그럼 내가 10억에 사는 사람이 호구되는 거고 바보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얘가 더 갈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추세가 살아있느냐 비싼 거냐 안 비싼 거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세대를 지켰기 때문에 얘는 시세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움직여졌고요. 그래서 그럼 추세대가 언제 깨졌느냐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추세대가 이탈하는 가격이 9만 원 이탈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 정리해버리고 하방이니까 기다려라 이야기 드려서 보세요. 그러면 한 파동 반등, 두 파동 반등, 세 파동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7만 2천 원부터 매수 이야기 드린 거고요. 지금 올라가면서 한 파동 8만 원, 8만 2천 원 갔다가 눌리면 다시 이제 7만 5천 원 안 깨고 다시 한번 반등 그래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이렇게 파동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단순하게 쌍바닥 패턴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업황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왜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보통 배를 만들어서 내가 지어서 파는 데까지 배가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소모주기냐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면 배를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를 내가 샀는데 한 13년에서 15년쯤 되면 보통 배를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새로 오기까지 한 2, 3년 걸리거든요. 주문하고 만들어서 나한테 오기까지 한 2년 반,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주문 넣는 시간을 보통 한 3, 4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주문을 넣는단 말이죠. 지금 내가 연식이 13년씩이야. 그럼 이제부터 내가 주문을 넣어놔야 17년, 18년 되기 전에 15년 돼서 이제 야 급하다 빨리빨리 주문 넣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조선업종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2020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빵빵 터지는 게 2023년부터 4년, 5년, 6년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거니까 지금 좀 싸게 사라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뒤를 만약에 우리가 바라본다면 최소한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그래서 조정시마다 계속 사자라고 이야기했고 고맙게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7만 원대 초반이나 6만 원대 중반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9만 원까지는 점프해 주고요. 다시 7만 원대에서 6만 원대 내려올 때 사기만 하면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가서 여기서 쌍봉 맞고 죽게 되면 내년 초에 시장 빠질 때 또 한번 무너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섹터를 하나 골라놓으면 그 종목을 계속 울고먹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내가 한 종목에다 몇 억씩 잡을 거야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잡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높은데 대형주고 그 업종의 1등주 이런 것들 내가 눌림마다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하고 CJ대한통운입니다. 제가 팍스TV 통해서 여러분께 얼마나 많이 강조를 드렸냐면 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밑에 떨어질 때 10,000원 밑에서 뭐하라 했는데
9,060원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7월 달입니다. 10,000원 밑에 열심히 모아라. 그런데 얼마까지 갔냐면 17,600원. 그래서 저희가 17,000원, 17,300원에 다 팔고 끝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수익률이 한 75%에서 80% 정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갈 때까지? 쌍바닥 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올라올 때 과연 제가 이 밑에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안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떨어지면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 합니까? 눌림을 이용해서 재매수를 기다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한 달 반, 거의 한 달 반 정도, 2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10,000원 밑에 내려오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10,000원에서 밑에 내려올 때 살살살 모아봐라. 비중 20%는 최소한 잡아봐라. 이야기 드렸더니 빵 치고 올라오면서 12,000원까지 올라오는데 불과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런 대형 종목에다가 기다려서 비중을 실을 때 얘는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상관없습니다. 왜? 대형주잖아요. 충분하게 조정받은 거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종목들 이런 걸 내가 사서 올라갈 때 돈을 벌면 1억을 사면 2천만 원이고 10억을 사면 2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종목들 거래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두 번째.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왜 좋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위축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우리나라의 그 관광 자원들이 좀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 되고 나서부터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들로 계속해서 유입이 될 때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고 가장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롯데관광개발이고 두 번째가 여행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괜찮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괜찮습니다. 이 여행사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괜찮은 게 대한항공. 앞으로 항공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보시면 좋겠다. 여기도 하나 더 보태자면 호텔신라하고 GKL 이 정도가 여러분 테마 섹터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내년도에 얘는 또 한번 상승 랠리를 또 한번 할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반복하는 종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겁니다. 섹터를 안다 하더라도 싸게 살 때 기다리지 못하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물렸다가 수익 나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입니다. 제가 팍스TV 출연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 CJ 대한통운입니다. 자, CJ 대한통운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택배 회사죠. 자, 택배 회사인데요. 택배를 하는 이 CJ 대한통운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이 택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뭐 장보기를 주문합니다. 만약에 무슨 마트에다가 뭐 무슨 컬리에다가 그죠? 내가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7, 8시 전에만 내가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배달이 오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하나 주문하죠. 만약에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 떨어져서 이거 하나 주문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 마우스 하나 주문하면 빨리 오면 2주고요. 보통 한 달 걸립니다. 아주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뜁니다. 재밌는 건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특히 독일에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한 1년 정도 살다 갔어요. 어학연수 때문에 왔다 갔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독일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살고 싶어. 왜? 라고 물었더니 택배 때문에 독일은 속이 터진대요. 한국에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심지어 배달 어플리케이션도 우리나라 잘 돼 있죠. 음식 같은 거 뭐 주문하면 바로바로 오고 배달료를 물론 많이 받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은 신세계인 거예요. 뭘로? 빠른 걸로. 작고 빠르죠. 우리나라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인터넷 엄청난 강국.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디지털 강국 지표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상위에 6등, 7등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 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수가 최소한 2천만 이상 되는 5천만, 2천만 이 정도 넘어가는 인구수가 웬만큼 되는 나라들 기준으로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6위에서 7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자, 뭐 각설하고 CJ 대한통운이 왜 좋으냐, 성장성이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독일에서 유럽의 택배망, 이 배달망을 깔고 싶어도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질 않아요. 새벽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이렇게 초과 근무하는 그런 나라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독일에서 지금 유럽의 택배망을 깔아달라고 CJ 대한통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K 합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나라는 느린 나라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CJ 대한통운의 매출 규모는 얼마나 늘을까요? 굉장히 많이 늘지 않을까요? 겨우 5천만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운영하는 나라와 유럽 전체를 이 유통망을 깔고요.
내가 움직인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배달 수수료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CJ 대한통운은 중장기 추천주로 계속해서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저는 얘를 어디서 썼냐면 쌍바닥 매수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얘는 저는 여기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여기를 큰 박스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7, 8만 원대 여기 요 구간 안에서 그냥 야금야금 매집한 거예요. 그리고 빵 치고 올라가서 12만 원까지 가서 약 5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찍을 때 비중에 한 50에서 70% 차익 실현해라.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떨어질 때 다시 사는 가격은 아마 제 생각은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요 언저리가 다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사고 파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강의를 해드리죠. 여러분은 강의만 듣고 끝나시겠습니다만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아침마다 선물 기준으로 저는 선물을 주력으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의 시황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시황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을 보게 되고 그리고 종목은 제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저도 저희 바빠요. 무료에다 계속 많이 막 종목을 추천하고 남발하지 않고 한 달가에 한두 번 종목 드릴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침에 저는 선물 옵션에 관한 이야기들만 시장의 시황에 관한 얘기만 간단하게 드리고 하락장이면 하락이라고 얘기해서 어저께 선물 337에서 하락 얘기해서 지금 선물 333까지 깨고 있는데 아마 좀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인버스 같은 거 잡고 하시거나 선물 매도나 풋옵션을 여러분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바닥이 나오면 자 이제부터 저점이니까 상방 여러분 종목도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또 사시면 시장 올라가는 거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통 한 두 달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매매한다 생각하시면 제 톡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톡방에 오시면 되게 심심해요. 별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없어서 아침에 시황 드리고 그리고 시세가 나면 분할 청산하는 것들 얘기하고 시세가 안 나면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멘트 하나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존재감이 없는 톡방이니까 조용히 있다가 가끔 뭘 사라고 얘기하면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종목 몇 가지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차익 실현했던 종목이 고려아연입니다. 보시면 여기 17% 차익 실현 났다라고 수익 인증 올라왔죠. 제가 어저께 46만 원에서 47만 원. 우리가 여기 똑같거든요. 올해 여름에도 46, 47, 48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빵 치고 올라올 때 54, 55만 원에 다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15% 정도 이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릴 때 47, 8만 원부터 분할 매수하셔라. 왜? 뭐요?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저점이 높아지니까 이거 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서 다시 55만 원 찍을 때 다 팔고 나와라. 끝났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다시 내려올 때 46, 7, 8만 원 여기 10월 말 11월 초에 떨어질 때 사라 그랬더니 되게 안 가죠. 다른 종목은 다 가는데 얘만 안 가니까 막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올라올 때 제가 52만 8천 원에 여기 보시면 고점이 53만 6천 원이었거든요. 이날. 예, 그래서 요 날에 여러분들께 여기서 물량을 70% 팔고 51만 원 무너지면 익절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저는 고려아연은 사실 이 거래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 종목은 그냥 내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만 잘 해놓으면 그냥 기다리면 올라오는 효자 같은 종목이고 저한테 연금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번 공략하면 10%에서 20% 정도 시세를 주거든요. 내가 분할 매수한 평균 단가 대비 내 수익이 10에서 15% 정도 많으면 20, 30% 줄 때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10에서 20% 정도씩 1년에 한 서너 번쯤 준다면 굉장히 고마운 종목 아닐까요? 왜냐하면 패턴이 굉장히 일정하고요. 이 종목은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거냐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돈을 잃는 매매와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왜 잃어버리냐면 나만의 안정적 패턴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내가 주식을 하시면서 손해가 나고 돈을 자꾸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봐라. 뭘 바꿔봐라?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그러면 사실 수많은 종목 중에 되게 여러분 고려아연은요. 비철금속 분야, 철광 그리고 그다음에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원탑입니다. 우리가 보통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강철 분야이고 얘는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사실 뭐 아연, 뭐 구리 이런 것들이요. 얘들 중에서는 원탑이고 시장의 안정성과 회사의 안정성, 그다음에 이익성, 그다음에 얘가 성장성, 유보 현금까지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내가 떨어질 때 충분하게 재무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성장성도 좋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 팔고를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이 세상 하지 가는 날까지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쌍바닥 매수는 아까 말씀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조정 나올 때 여기 쌍바닥 잡고 시세 한번 자 떨어질 때 아까 얘보다는 저점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상승 추세니까 그죠?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 높아지는 건 당연하니까 한 호가에 자 48만 원, 48만 3천 원 이렇게 못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55만 원 찍었는데 얘는 56만 4천 원 찍었고 얘는 56만 3천 원 찍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신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권에 사서 대충 목표가 정해놓고 그 근처 가면 적당히 팔아 먹으시죠. 아셨죠? 마찬가지 떨어질 때 얘가 저는 만약에 44만 원이 깨졌으면 손절을 쳐야 될 판인데 아래 꼬리 닳고 올라오는 날 다시 46만 원부터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려서 거의 한 달 정도 버텼거든요. 그랬더니 빵 치고 올라오면서 한 달 정도? 한 달하고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시세가 빵 나서 차익 실현 70% 던져버렸습니다. 종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그럼 우리가 시장이 여러분 저는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어디서 공략했냐면 여기 떨어졌다가 내려오는 48,000원, 9,000원 여기서 한번 공략해서 52,500원 여기서 한번 팔고요. 다시 한번 이건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께 드렸던 이야기들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톡방에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지금 단톡방에 여러분께 이 종목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설명드렸고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올 때 48,000원, 49,000원, 5만 원에서 바닥이다. 쌍바닥이니까 매수하고 앞전 저점 얘 1번 저점이 깨지면 손절해라. 나는 2번 저점이 이거보다 위니까 이거는 저점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치고 올라올 때 6만 원에서 6만 2천 원까지 다 팔고 나갔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균 단가가 5만 원 안쪽에 있습니다. 6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만 원만 올라가도 20% 수익이고요. 6만 2천 원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저점에서부터 24%에서 26%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DB하이텍 어떤 회사인가요?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 내노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회사이고요. 우리가 이런 종목에 물량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고점에서부터 생각하시면 3개월간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기다려서 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여기 물린 사람은 어떨까? 자, 반대로 2차전지입니다. 제가 7월 3일 날 2차전지 ETF인데 18,000원에 매수를 이야기 드려서 얘가 여기 7월 26일 날 아주 유명하죠. 팍스비에서는 2차전지 랠리의 최고점 찍던 날 10시 49분에 여러분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시장 여기가 2차전지 맨 꼭지라고. 그래서 맨 꼭지에서 다 팔고 나가시라고 이야기 한 주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최하 반토막 날 거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박살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10월 말일 날 여러분들께 2차전지 저점이니까 한번 사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2차전지 ETF 얘가 13,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빵 치고 올라오면서 얼마가 냐면 40%가 올랐네요. 그리고 11월 첫 주 월요일 날에 전량 다 차익 실현했고 다시 눌릴 때 사서 단타 치다가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만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하락장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종목 샀습니다. 내가 DB하이텍 무너졌어요. 고점에서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버텨서 올라오면 다행이고 본전 이상 나오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그 매매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시장이 하락에 대해서 내가 배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되실까요? 반대로 2차전지 우리는 18,000원 사가지고 26,000원에 다 팔면서 40%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했더니 완전히 박살났고요. 저희는 10월 말에 사가지고 40% 수익을 여기서 냈지만 만약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물론 몇 년 지나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시간이 돈입니다. 부자인가요? 여러분 돈이 막 이렇게 한없이 마르고 샘솟습니까?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샘 솟는 분이라면 조폐공사 사장쯤 되고 여러분이 정부면 모르겠네요. 맨날 세금 받아가지고 받을 현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개인 매매자라면 내가 몇 천짜리든 몇 억짜리든 몇십억 몇백억짜리 매매자를 하더라도 자금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달러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되게 단순한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는 위에 있는 것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위의 차트는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 자, 달러는 여러분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가 보통 빠지는 거랑 연동이 되고요. 달러가 빠질 때 지수가 보통 올라갑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현대차 제네시스 G90을 한 대 산다고 생각합시다. 미국 사람이 G90을 내가 산다고 주문을 합니다. 자, 한 대, 보통 요즘 G90 한 대가 제일 싼 게 1억이더라고요. 9,970인가 얼마 하던데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1억 한 5, 6천 정도 하는 것 같고요. 1억짜리 한 대 샀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오늘 주문하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미국까지 불러오리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지불은 계약금만 10% 걸고 나머지는 9천만 원은 차를 인도받고 한 달 뒤에 줄게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미국의 달러가 확 폭등한 겁니다. 한 20%가 폭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달러로 지불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올랐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 내가 달러를 똑같이 오케이 1억 원어치 달러를 줬어. 만약에 뭐 내가 뭐 10,000달러 줄게라고 했습니다. 뭐 1억이 아니면 10만 달러죠. 예, 10만 달러를 준다고 합시다. 1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 10만 달러 딱 줬더니 갑자기 뭐예요? 달러 가치가 20%가 확 급등합니다. 한 달 만에. 그러면 나는 사실 10만 달러를 줬지만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나는 20% 디스카운트 받은 거예요. 1억 원에 산 게 아니라 8천만 원에 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만약에 달러로 받았으면 상관없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미국 사람이면 뭘로 줄 것 같습니까? 달러 주겠죠. 당연히. 왜? 달러 값이 올랐으니까 한화로 내가 환전했을 때 8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2천만 원 세이브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한국 현대차 입장, 현대차가 차값을 G90을 내가 돌려받을 때 다 값을 지불할 때는 나는 뭘 받고 싶을까요? 달러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1억 원어치 차를 팔았는데 1억 2천만 원 받으니까 환차익이 2천만 원 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환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름이라고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게 국제 룰입니다. 참 더럽죠. 걔네들은 지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보통 단서 조항을 달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역업을 해보시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 따라서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차익과 손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나는 그러면 8천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1억짜리 차를 가지고.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대차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나는 이거 1억 원을 팔아서 영업의 이익이 1억이 나야. 그래야 순이익률이 1억 기산으로 얼마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1억짜리를 못 받고 달러가 올라서 8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내 이익은 얼마가 주는 거죠? 20%가 줄겠죠. 이익이 20% 줄었는데 주가가 올라갈까? 당연히 떨어지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가 저희가 달러 선물 레버리지, 전 달러 선물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선물 거래하기보다는 달러 선물 ETF를 거래를 좀 많이 시킵니다. 11,800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투자는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얘기.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남들은 뭐 급등주 해가지고 50% 벌었다, 100% 벌었다, 뭐 몇백 프로 벌었다, 몇천 프로 벌었다 하는데 제가 계좌 한번 까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실제 그렇게 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10종목이 있으면 그중에 몇 종목이 올라서 와 올랐다고 하는데 나머지 물린 거 생각하면 실제 계좌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속지 맙시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형주나 ETF 위주로 지수가 가장 정직한 것만 가지고 거래해도 돈을 버는 거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매 어렵게 할 거 없고요. 가장 안전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800원 사가지고 여기 13,200원 찍을 때 다 팔았고요. 그 뒤에 지수가 눌러요. 자, 같은 시기 한번 보실까요? 지수가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할 때 얘가 찍는 이 자리가 지수가 빠지는 자리예요. 이거 종합주가 지수예요. 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그대로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한번 눌리죠. 달러가 눌릴 때 이때 어때요? 코스피 지수 올라가죠. 신기하죠? 그리고 달러가 다시 한번 탄력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기가 어때요? 코스피 지수 박살나는 시기예요. 이게 제가 9월 19일 날 여러분들께 인버스 매집하라고 얘기하면서 팍스비에서 누누이 제가 떠들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7시에 생방송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7시에 제가 생방송합니다. 7시에 제가 뭐라 했냐면 자 이제부터 시장 빠질 거니까 인버스에 몰빵해라. 최하 50%는 가지고 있고 절대로 하방 포지션만 갖고 상방 보지 말아라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쭉 빠져가지고 박살났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때 달러가 어땠냐면 최고점을 찍습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얘가 이렇게 고점권에서 한 달 내내 달러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내내 시장은 어때요? 쭉쭉쭉쭉 빠지면서 급락을 하네요. 보이시죠? 그러고 나니 이제 달러가 이 박스권을 이탈합니다. 띵!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이렇게 11월 한 달 동안 올라온 거죠. 자, 상관관계가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 기본적인 기본 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달러랑 지수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배웠던 시기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한 30여 년 전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면 학교 때 배웠던 거고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건 누구나 아실 텐데 문제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 기본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기대하고 대박을 기대하고 그 많은 걸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입니다. 그래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상승할 때는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달러가 상승한다고 바로 하락하진 않아요. 한 며칠 정도, 2, 3일 정도 텀을 주고 내가 주식 팔 기회들을 보통은 줍니다. 그래서 내가 달러가 올라가기 전에 좀 이상한데 그때 지수가 막 오르잖아요. 갑자기 자동차가 오르고 반도체가 오르고 막 오르면 팔고 나가라는 신호예요.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좋은 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경제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팁들을 드리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은 경제TV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종목들이 어떻고 이 종목이 앞으로 오를 거고 오를 만한 종목을 찾는 방법을 주로 가리키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 방송에서 영원히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 보고 나서 또 저도 제 본업을 가야지 계속 강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강의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에 관한 강의를 충실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는 그러면 대형주와 산업별 섹터별 ETF로 매매해보면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 종목 건들지 마십시오. 중소형 종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저는 18년차 트레이더입니다. 주식밥을, 선물옵션밥을 18년째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종목은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겠죠. 그런데 저는 중대형 종목과 ETF 그리고 선물옵션으로 충분하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을 공부할 생각도 앞으로 알아갈 생각도 거래할 생각도 없습니다. 결단코 제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걔는 내가 100번 잘해도 한 번 틀리면 작살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되게 유행을 했던 흥행을 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의 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끝까지 못 봤는데요. 그냥 얘기만 듣고 쇼츠만 몇 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룰이 그렇다면서요. 게임을 합니다. 이기면 다음 룰로 진출을 하고 지면은 죽는데요. 그래서 정말 설마 죽일라 해도 정말로 총을 쏴서 죽이고 어디 구덩이에 떨궈서 높은 데 떨어뜨려 가지고 밀어서 죽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타 죽고 이런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한 사람이 얻는 수익이 400 몇십억인가의 상금이래요. 그래서 내가 남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을 때 최후의 1인에게 주는 400억이 넘는 돈을 준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 400억을 드린다고 생각합시다. 대신 한 번만 지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총으로 쏘든 물에 빠지든 거시기가 됐든 끔찍한 방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한 100살쯤 되면 참여할지 어차피 죽을 거 2판 4판인데 한번 해볼지 100살쯤 돼서는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살아갈 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라면 그런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와 산업별 ETF, 섹터 ETF만 거래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래오래 만수무강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매매 원칙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여러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쌍바닥 매매법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여러분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나고 나서 눌러요. 그럼 아까 출발했던 요 가격보다 살짝 저점을 높여줘요. 요 부근에서 사고 앞전 저점 깨지면 손절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 쌍바닥 매매법 그리고 가다가 다중바닥 이렇게 흔들면서 아까 우리 고려하연 보면 여러분 한 달 동안 횡보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한 달. 되게 지루한 거예요. 근데 대형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지수 ETF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ETF와 종목의 차이는 내가 만약에 A라는 종목 샀는데 그 종목이 부도났거나 문제가 생겨 오너가 갑자기 이상한 뻘소리를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요. 그럼 나는 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반도체 섹터의 종목을 하나 거래했는데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종목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반도체 ETF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대형주와 ETF 기준으로만 쌍바닥과 다중바닥 이게 제일 좋은 매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눌림 시에 나는 지지 확인하고 매수한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러면 목표가는 앞전 고점 부근에서 나는 차익 실현하는 거고 앞전 고점을 만약에 넘는다면 거기서 또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아까 설명 다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핵심은 사실 승률입니다. 우리가 복리 수익을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매매했는데 만약에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내가 10%를 번다라고 계산할 때 10%씩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10%를 내가 수익률을 10%예요. 근데 이걸 연속해서 몰빵 엎어가는 거죠. 몰빵해서 엎어가는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수익률은 내가 딱 10%만 번다. 이것만 10%만 번다라고 생각할 때 110번인가 120번인가 하니까 3,000억이 되더라고요. 3,000억.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승률이에요. 내가 수익을 10%에서 20%는 먹고 빠지고 10%에서 20%는 먹고 빠지더라도 이게 내가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물량을 질러서 계속 베팅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기 단점이 뭐죠?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안 돼요. 빠꾸 되니까. 마이너스 10%, 20%, 30% 손절 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실수 확률을 최대한 줄여가는 겁니다. 승률이 8, 90% 거의 100%에 가까운 자리에서만 나는 매매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대신 손절이 가급적 안 나가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대 수익을 10%, 20%만 꾸준하게 내가 누적해 간다면 이것이 안정적인 수익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냐? 내가 만약에 1억 갖고 매매해. 1억 갖고 매매했는데 나는 1억이면 저는 사실 종목수가 4개, 5개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목당 한 2, 3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 한 종목에다 5천에서 7천, 50에서 70%까지 배팅합니다. 지난번에 인버스가 그랬고 이번에 올라올 때 10월 말에 쿠덱스 레버리지가 그랬습니다. 비중 많이 잡자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왕창 수익이 나죠. 그러면 내가 수익이 납니다. 그럼 수익금을 뭐 하냐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저는 차익 실현하면 그 다음날 바로 출금합니다. 주식은 여러분 이 거래일 있어야 수익금이 들어오죠. 선물옵션은 다음날 들어와요. 그래서 이익금 들어오면 바로바로 출금해서 따로 모아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 투자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계속해요. 그래서 한 2-3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이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막 급락하고 지난번에 9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40일 동안 급락했던 거 있죠. 그런 하락이 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뭐예요? 슬그머니 그냥 모아놨던 돈을 꺼내가지고 와서 이제 바닥이다. 그럼 나는 뭐예요? 물량을 더 잡아서 왕창 잡고 올라갈 때 이번에 11월 한 달 동안 왕창 올랐던 것처럼 이런 매매를 해서 돈을 불리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종목 다 팔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2차전 다 팔았어요. 싹 다 팔고 지금 거의 없어요. 한 90% 정도 파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마지막으로 고려아연까지 파는 바람에 한 90% 정도 현금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인버스로 단타 치고 있어요. 장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 녹화하는 오늘 날짜 기준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날 지금 전 녹화하고 있으니까 장이 제가 빠져서 금요일 날부터 장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조정을 또 받고 있죠. 그러면 하락 포지션 가지고 이익을 좀 내고 이 하락이 끝나면 아마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에 또 시장에 또 한번 반등할 거예요. 그러면 또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현실적 대안은 이런 겁니다. 승률이 제일 높은 자리에서 나는 기다려서 매매해야 되고요. 또한 대형주 ETF 중심으로 잃지 않는 안정적인 매매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안정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ETF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ETF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반도체 섹터 ETF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삼성전자도 반도체에 들어가 있고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고 DB하이텍도 들어가 있고 리노공업도 들어가 있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ENF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우리가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시총이 제일 높은 것부터 제일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괜찮은 회사들만 보통 ETF 하나에 7개에서 많게는 12개, 13개까지 종목을 몰아놔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내가 그걸 몰아는 거를 그러면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올라 그러면 뭐 2차 전지 섹터의 ETF에 그러면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되고 또 요즘에 이제 한참 북각이 됐다가 죽었던 에코프로 같은 거,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잖아요. 이걸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 샀는데 갑자기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고 포스코 샀는데 에코만 올라가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이만하면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가기 출발하기 준비하는 지점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뭐합니까?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ETF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올라갈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ETF를 거래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금융투자교육원,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검색하십시오. 검색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사이트에 보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ETN 사전 투자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수강 신청하는 이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클릭하십시오. 들어가면 3,000원인가 3,3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교육받은 지가 오래돼서. 네. 클릭하면은 돈을 내야 교육받거든요. 근데 딱 1시간입니다. 60분간 듣는 건데 뭐 듣고 시험 보는 건 없으니까 그냥 잘 들어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듣고 나면 수료 코드가 떠요. 수료 코드를 여러분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해놓으셨다가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저기 ETF, ETN 사전 투자자 사전 교육을 내가 받았는데 이거 수료 코드 어디다 입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입력하는 공간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알려줄 겁니다. 거기다 갖다 입력을 딱 하십시오. 입력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바로 거래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ETF나 ETN을 거래할 때 보통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잡아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냐면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만약에 주가지수 10% 올라가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사게 되면 20%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반대로 지수가 빠질 때 인버스라고 하는 ETF를 사는데 인버스 곱하기 2를 사거든요. 지수가 빠지는 거에 2배 정도를 수익 낼 수 있는 인버스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지수가 빠질 때 나는 선물 옵션을 못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ETF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거죠. 또 지수가 올라갈 때 오르긴 올리겠는데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뭐합니까? 나는 코스닥 레버리지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 하면서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몇 말씀만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주식은 우리가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승 하락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ETF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 두 개를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선물 옵션을 가지고 보통 거래를 합니다. 한번 맛을 잠깐 보시면 개념만 좀 잡아보죠.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으로 매매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제안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보시면 저기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아침에 9시 34분 만에 시작과 동시에 31%의 수익을 냅니다. 자, 31%의 수익을 내면서 1,000만 원 가지고 379만 원의 수익을 내십니다. 자, 이분은 저랑 같이 2년 동안 매매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냐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빵 올리고 밀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주식은 여러분 올라갈 때 시가 매수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눌림목에 매수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물려요. 그리고 버텼다가 겨우 본전될까 말까 하겠죠. 그런데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상승장은 이렇게 매수로 수익을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장이 하락합니다. 그럼 난 뭐 할까요? 하방에 배팅해서 하방에 배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콜 옵션을 사면 되고요. 내려갈 때는 풋 옵션이 이만큼의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상승과 하락 양쪽 다 볼 수 있다. 적극적인 매매 공략은 선물 옵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선물 옵션을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 선물 옵션은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 시장이 붕괴했던 날인데 장 출발하고 9시 08분 만에 수익 금액이 920만 원씩 인증 올라오죠. 여기도 250만 원씩 인증 올라옵니다. 여기 480만 원씩 인증 올라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작과 동시에 빵 떠올렸다가 하루 종일 밀어버려요.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박살나서 좀 울고불고 난리가 날 만한 하락장인데 우리는 풋옵션이 바닥에서부터 5배, 500%가 터집니다. 선물 옵션은 여러분 이런 장입니다. 내가 상승할 때는 콜옵션을 사서 수익을 내고요. 하락할 때는 풋옵션을 사서 수익을 냅니다. 따라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만 내가 구분할 수 있다면 시장 보기 편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해요. 그런데 주식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락장일 때 인버스 거래할 수 있어야 되고 상승장일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혹은 선물을 하시는 분은 상승장에 선물 매수와 콜옵션을 사시면 되고요. 하락장에는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공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은 주기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방향 상품에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과 지수 상품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요. 그리고 ETF 중에서 종목별로 여러분이 어떤 차트들이 상승할 차트이고 하락할 차트인지 우리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여기 차트에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봤던 ETF들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이런 차트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차트들, 이런 차트들을 제가 다음 주부터 매주 여러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고, 이 종목들이 어떤 수익을 냈고, 이 종목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종목들 중에서 여기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시황들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황을 통해서 우리 매매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주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